자, 포인터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배열과 문자열에 대해서 볼 텐데, 이제 문자형 배열이 포인터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배열과 문자열에 관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서 나중에 섹션을 따로 정해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배열하고 포인터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관련한 부분만 조금 잘라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문자를 저장하는 데이터형은 캐릭터형이 있죠. 근데 캐릭터형은 글자를 몇 개 저장하는 거였죠? 네, 한 개를 저장하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문자가 연속되는 거를 저장하는 데이터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여러 개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배우고 있는 포인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문자 배열 초기화하는 거 전에 한번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가 배열이 뭔지 설명을 하면서 숫자 저장하고 글자 저장하는 거 하면서 하긴 했었는데 이제 글자를 저장하는 이 캐릭터형에 대해서만 배열 초기화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게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했죠? 데이터형 쓰고 이름 쓰고 가로 안에 방 크기 지정하고 혹은 안 하면 뭐 한 개 값만 초기 값을 주든지 나중에 지정하든지 이렇게 지정을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방만 5개 잡고 0번부터 4번까지 글자를 하나씩 자, 한 글자를 입력할 때는 홀다운표로 이용해서 이렇게 넣고 자, 마지막에 역슬러시 제로 혹은 널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이거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자열 끝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넣고 따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로를 열고 우리 1, 2, 3, 4 이렇게 숫자 넣은 것처럼 쉼표를 이용해서 글자 하나하나 넣고 자 마지막에 문자열 끝임을 알려주는 역시 역슬러시 제로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해도 되는데 문자열의 경우에만 특별히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쉼표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숫자를 예전에 어떻게 저장했는지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겠죠? 그래서 숫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됩니다. 문자열의 경우에 한해서 캐릭터형인 경우에 한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쉼표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쌍따옴표를 주고 쓸 수 있다는 거. 개수 지정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조심하실 점은 쌍따옴표를 쓸 때는 마지막에 역슬러시 제로 혹은 널, 즉 문자열의 끝이라는 걸 알려주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따로따로 입력할 때는 이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자열의 마지막에 널 문자를 넣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문자형 배열에 저장하는 경우 실제 그 배열의 크기에 맞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빈 공간까지 같이 세서 해야 되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의 글씨를 12개 넣어라. 방의 크기가 더 큰 거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네, 남는 공간은 그냥 비워두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6개지만 12개 방을 잡아서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열 이름이나 배열 크기 12만으로는 실제로 저장된 문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면 저장된 문자열을 나중에 찍을 때 어디까지 찍어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끝까지 계속 가면서 막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짧으니까 뭐 몇 개 안 되지만 만약에 방을 많이 잡아놨다고 하면 데이터도 없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이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뒤에 더 이상 없어요라는 의미로 널 문자열을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쭉 있으면 몇 명인지 세려고 뒤로 번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번호를 세다가 맨 마지막 사람이 10번 번호 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널 문자 역슬러시 제로를 입력하게 되면 문자열이 뒤에 더 이상 없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문자열 데이터, 즉 문자를 입력할 때는 마지막에 널 문자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코딩을 해보시고요. 그다음 이걸 실행하셔서 결과를 보신 다음에 그 문자들이 메모리상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서 그동안 이제 계속 주소 쓰고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코딩하시고 결과 보시고 기록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자, 다 되셨습니까? 제가 10분 기다리려다가 여러분 실제로 다 하려면 10분 기다려서 틀어놓고 계속 뭔가를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려다가 끊고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A의 O라고 캐릭터형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이름으로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잡히고요. 캐릭터는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주소가 48, 49, 50, 51, 52 이렇게 그냥 하나로 연속해서 지금 한 바이트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0번째이기도 하지만 이 위치는 뭘로도 접근 가능하다고요? 네, A. 그냥 이 배열의 이름을 주면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상수기 때문에 얘가 주소값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가 하나씩 C, O, P, Y 그리고 문자 여기서 끝났어, 더 이상 없어 라는 의미로 역슬러시 제로 혹은 널값이 쌍따옴표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홀따옴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력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PT라는 포인터를 하나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PT라는 포인터도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냥 1112라고 하겠습니다. 그 주소에 얘가 주소값에 PT라고 이렇게 선언이 돼 있을 텐데 A에 이렇게 A만 쓰면 뭐라고요? 주소값. 혹은 이렇게 안 쓰려면 어떻게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쓰시고 %A의 제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A의 제로만 쓰면 C라는 값이 되는 거고 A의 제로에 있는 곳에 뭐? 주소를 넣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PT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예, 요거 1, 2, 4, 5, 0, 4, 8이라는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T의 내용을 찍어라.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뭐가 찍히는 거예요? 주소값이 찍히는 거죠. 1, 2, 4, 5, 0, 4, 8. A를 찍어라.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었네요. 그럼 뭐가요? 주소가 화면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요 중간 단계를 이제 하나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PT가 어딜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주소.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냥 PT를 다이렉트로 그리겠습니다. 혹은 뭐 여기다 이렇게 해도 돼요. PT가 주소를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T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 A의 제로. 얘는 이름이 엄청 많은 거죠. A라고 해도 되고 A의 제로라고 해도 되고 PT라고 해도 딱 같은 곳을 결국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참고로 포인터 변수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에 주소만을 저장한다고 했는데 그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왜 데이터형을 선언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포인터 변수의 실제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일반적으로 캐릭터는 1바이트, 인티저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할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 포인터 변수의 앞에 쓰는 요것은 얘가 캐릭터형이라는 게 아니라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그 주소 안에 들어있는 애가 캐릭터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얘가 가리키는 곳에 그 데이터가 캐릭터예요. 얘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그 데이터가 인티저예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실제로 포인터 변수 이 자체는 무조건 4바이트, 4바이트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 자체는 어떤 데이터형으로 선언했건 간에 4바이트 크기를 갖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가 저장되고 그 주소는 몇 바이트? 4바이트로 표현된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 변수나 주소에 대해서 숫자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은 해요. 근데 주소는 양의 정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실수 연산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 역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주소를 연산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행부터 보시면 A에 그럼 3개를 선언을 하는 거네요. 첫 번째 주소는 A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결과랑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자, 메모리 주소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선언 부분에 의해서 A가 방을 잡습니다. 지금 여기에 A의 위치입니다. A의 위치. 그리고 A의 0번째 위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티저죠? 그러니까 방이 몇 칸씩? 네, 4칸씩 4바이트씩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0, 20, 30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자, 얘가 A의 1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 얘가 A의 2번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 계속 1번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0번부터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A 0번째 두 개. 근데 이 문장 6행에 A라고 하면 A 변수, 즉 이 배열의 첫 번째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값을 누구한테? PT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예전 그림으로 한다고 하면 PT, 그 다음에 얘는 주소가 이렇게 따로 짙게 있고 얘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A의 주소를 가리키라고 했으니까 2, 4, 8, 8, 9, 7, 6 이렇게 저장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제가 앞으로는 그냥 다이렉트로 요게를 가리키는 걸로 표기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PT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PT가 가리키는 곳의 주소, A의 주소, A의 0번째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붙여야 되죠. 주소기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자, 헷갈리시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배열의 이름을 출력해보아라 하고 지금 여기가 지금 가려졌는데 여기 뭐라고 썼을까요? A입니다. A. A를 찍어라 하면 A의 주소 2488976이 찍히는 거고 A의 1번째의 주소입니다. 그럼 A1은 4바이트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주소값에 얼마를 넣어야 돼요? 네, 4를 더한 값이 찍히는 거죠. 근데 여기 표현을 할 때 아까 첫 번째가 A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A 더하기 1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A 더하기 1이 여기가 아닙니다. 277이 아니고 A 더하기 1이라고 하면 A 그 방에서 다음번 방의 위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을 찍으면 결국 이 두 개의 주소가 어떻게 돼요? 같게 찍히는 겁니다. 좀 다시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위치가 결국 뭐예요? PT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표현한 PT 0이나 마찬가지예요. 더하나 마나 상관없는 거니까. 그리고 한 칸 건너간 거라고 해서 PT 1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 세 개가 같은 말입니다. 어떤 때는 M% 붙이고 어떤 때 아무것도 안 붙였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2번째 방의 위치. A 2번째 방의 위치는 A 플러스 2라고 쓰셔도 되고 P 플러스 2라고 쓰셔도 되는데 자, 요번에는 요게 출력을 할 때 PT 플러스 2에 별표가 붙였습니다. 별표가 붙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게 가리키는 곳의 내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PT 플러스 2가 지금 여기라고 했어요. 두 칸 간 곳. 근데 그 두 칸이 주소가 아니라 위치로 두 번째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거 찍어라 하니까 뭐가 찍혀요? 30이 찍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요거죠. 지금 보시면 플러스 2가 위에는 가로가 있고 아래는 가로가 없습니다. 가로가 없으면 요게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T가 어디예요? 여기죠. PT의 별표. PT가 가리키는 곳. PT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라? 2를 더해라. 2를 더해라.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데서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갈 거고 사실은 이 파트가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고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를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셔야 이제 예전에 배웠던 함수랑 이제 배열 포인터를 연동해서 사용하실 때 헷갈리지 않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이 내용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헷갈릴 부분이고 엄청나게 사람을 짜증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 포인터 변수에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값이 포인터 변수는 주소라는 거. 뭐 어떤 변수 앞에 %가 붙으면 그것은 주소를 나타낸다는 거. 포인터 변수 앞에 별표가 붙으면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이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정말 그냥 쿡 찌르면 나올 정도로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히 입력이 되면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은데 별표 N% 뭐지? 막 이러면 근데 여기서부터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혹시 흘려 들으셨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별표 붙은 거, 앰퍼센트 붙은 거, 앞 붙은 거. 포인터 변수는 이 세 가지가 어떤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 슬라이드로 오셔서 A의 0번째, 1번째, 2번째가 A 자체와 같은 건데 더하기 1, 더하기 2로 위치를 옮겨갈 수도 있고 포인터의 변수도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데 이 더하기 1은 주소가 아니라 다음박.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인티저니까 4바이트씩 건너간 거 주소고 만약에 여기에 캐릭터였다면 1바이트씩 주소가 옮겨가는 거고 W였다면 8바이트씩 옮겨간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가로가 있으면 그 위치의 내용 가로가 없으면 그 내용에다가 덧셈을 하기 때문에 포인터 연산을 하실 때는 가로를 쓰는 걸 주의해야 된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